너무 이렇게 멋있게 포장을 해주셨는데요. 그냥 저는 치과에서 치대 학생 가르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와 있는지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 이렇게 됐나 싶은데요. 치과대학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방법을 찾게 됐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이 책을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면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대학들에 지금 다니면서 또 이런 강의들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글 클래스룸, 구글 플랫폼이라는 것을 이용한 이 대학 교육의 혁신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고백을 드릴 부분은 저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 전문가가 아니고요. 또 구글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과 IT를 접목한 이 교육을 얘기하기에는 사실 저는 전문성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얼리 어댑터라고 해서 약 15% 정도의 사람들을 남들보다 좀 더 빨리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고 시험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얼리 어댑터 사이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블로그나 어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요. 박스가 오면 박스 개봉하는 사진 막 찍어서 블로그를 하고요. 한 달 써보고, 뭐 1년 써보고, 일주일 써보고, 뭐 좋더라, 쉽더라, 어렵더라 이런 거를 올립니다. 이 사람들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진 그 느낌 그대로 또 어려웠던 점들을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얼리 어댑터끼리는 사실 가장 핵심적인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구글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치대생들 약 2년에서 3년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용기입니다. 좋더라, 힘들더라 그런 것들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 동영상 하나만 좀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천안 캠퍼스 치과대학의 전경이고요. 걸어 다닐 때는 되게 몰랐는데 위에서 보니까 학교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을 제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요. 치과에서 이 동영상을 제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실은 선수를 뺏겼습니다. 2014년도에 한 아버지가 아들의 이빨을 드론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 세계 최초로 발치를 했어요. 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드론에 의한 발치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빨이 빠졌습니다. 저희 어린애들 이제 이빨 빼려고 하면 울고불고 난리인데 이 드론으로 빼니까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치과에서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해외에서 이미 해버려서 지금 이제 제 아들이 9살인데 매일 아침 이제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는 꼭 제가 이제 곧 할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화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모뎀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왜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그 개념을. 근데 저희 때에는 너무나 생활이었죠. 집에 오면은 씻고 일단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겁니다. 그러다가 안 걸리다가 요 소리가 나오죠. 네. 그러면 걸린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죠. 그러면 거실에서 어머니가 전화를 든 순간 모뎀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랑 싸우고 뭐 그랬던 시절입니다. 야후를 다음이 물리치겠다고 했는데 야후도 없어졌고 다음도 없어졌죠. 불과 10년 사이의 일입니다. 유니텔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전지현 씨가 이제 카페라고 처음 만들어가지고 네이버가 막 했던 시대. 네이버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빨리 바뀌고 있죠. 또 저희 이제 인터넷 그 PC 통신이라고 해가지고 밤에 채팅해가지고 막 또 새로운 만남 해가지고 어디 종강역 무슨 피카디리 앞에서 만나요 뭐 해가지고 만나고 했던 그런 어떠한 저희들만의 문화인데 지금 학생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19세기의 학문을 20세기의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아무리 전달을 해도 학생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춰서 학생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르쳐야 된다.
해서 이제 등장을 한 것이 바로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포맷을 만들었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플립트의 방식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플립트된 구글 클래스룸 방법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플립트 클래스룸 다들 잘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예. 몇 분 계셔서 아주 짧게만 좀 슬라이드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 수업은 저희가 수업 중에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숙제를 시키죠. 심화학습을 하고 복습을 하고 충분히 익혀오세요 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학생들이 숙제를 하면서 모르는 게 생겨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다. 대충 하고 일단 끝내죠.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계속 뒤로 밀리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요걸 뒤집은 거예요. 이 학습을 먼저 수업 전에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먼저 듣고 오고요. 수업 중에는 예전에 집에 가서 하던 거를 수업 중에 합니다. 심화학습 풀어보고요. 숙제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요게 바로 방향이 바뀌었다, 역전되었다라고 해서 역전형 수업, 내지는 플립트 클래스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방법을 했을 때 요 두 가지가 이제 중요했는데,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동영상 보고 오는 거는 맞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친구들과 같이 가르쳐주고 선생님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저희는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으로 다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애들이 상당히 이제 학습 능력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더 파기 시작하죠. 요게 이제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는데 그거를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플립트 클래스룸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강의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강의했던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배움의 장입니다. 나는 요게 궁금해요. 난 이게 더 알고 싶어요. 난 이게 안 돼요. 그거를 돌아다니면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코치를 해주고요. 교수는 교실에서 사라집니다. 저는 동영상에서만 존재하고요. 수업 중에는 100% 학생들끼리 진행을 합니다. 학생 중심으로 바뀌게 되죠. 역사를 간단하게 보면은 뭐 95년도에 베이커라고 하는 교수가 만들었다라고 뭐 책에는 되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이 존 버그만 선생님이랑 아론 샘즈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취직을 하셔가지고 더 이상 플립트 러닝을 안 하시고 계시는데, 존 버그만 선생님은 학회까지 만들어가지고 하고 계시고요. 플립트 러닝 클래스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한 8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 수업을 들으시면은 플립트 클래스룸 30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과정을 밟고 있는데,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붐을 불러일으키신 분입니다. 사실은 이분이 이제 특수한 환경 때문에 요걸 시작을 하게 됐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고 하니까 학생들이 못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생님도 출근을 못 합니다. 또 운동하는 애들이 다리를 부러져서 집 학교에 못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예전 그 VHS 테이프로 전달을 해줬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학기 끝나고 시험을 붙였는데 성적이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한 학기 동안 그렇게 가르친 거랑 동영상 보고 온 애랑 차이가 없다면은 내가 수업 중에 이게 하는 게 어쩌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수업을 동영상으로 바꾸고요. 그걸 미리 보게 오게 하고 수업 시간 중에는 활동을 하고 토론을 하고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분들도 이제 처음에는 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점차 툴들의 이제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강의 시간에 필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 화면도 넣고 자기 동영상도 넣습니다. 이분들 책을 보면은 굳이 선생님의 얼굴을 넣어야 되는가 되게 부끄럽다라고 하는데, 책의 결론에서는 웬만하면 선생님의 얼굴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거꾸로 교실의 마법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다큐멘터리가 약 3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있었던 1000개의 교실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처럼 선생님이 가셨던 거 10년 전에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있으면 이게 과연 몇 년까지 얼마 동안 이 교직 생활 할 수 있을까? 아무런데 이거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과연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맞나, 너무 좌절도 하고 정말 힘이 들었을 때 이 KBS 파노라마 이 거꾸로 수업을 보고 너무 충격이고 저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 3월 방송된 KBS
KBS 한 프로그램에서 새로운 학습법이 소개됐습니다. 바로 거꾸로 교실입니다. 기존에는 선생님이 중심에 있었고 선생님이 파워가 있었는데 앞으로의 수업은 파워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있거든요. 학생들이 어떤 파워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업 방법인 거꾸로 교실입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동영상으로 만들어 먼저 보여주고 교실에서는 활동을 통해 아이들 스스로 공부하도록 하는 학습 방식입니다. 10분 만에 모든 영상을 보고 다시 오도록 나라지.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말이죠. 이러다 말겠거니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풀고 서로 묻고 가르쳐주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이죠.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말로써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재밌었어요. 네, 무슨 뭐 TV 광고 같이 뭐 얘기를 하는데 플립트 하고 나서 가장 큰 것은 감동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업하고 나면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아무도 안 하죠. 내가 잘했나 못했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들도 항상 빨리 나갔으면 선생님 뭐 질문 받지 빨리 나갔으면 하면 쫓겨나듯이 방에 오죠.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점점 멀어집니다. 근데 플립트 하고 나서부터 학생들 한 명 한 명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돌아다니게 되고 누가 아픈지, 누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누가 더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일방적인 수업만 하다가 이게 방법만 바꿨는데도 이렇게 감동이 오는구나.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들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구글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교사의 본연으로 돌아가는 첫 단추가 아마 여기서 온 것 같습니다. 플립트 러닝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Sage on the stage, guide on the side라고 해서 이 강단 위에 있는 현자 내지는 성인에서 학생들 옆에 있는 코치로 낮아지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지식을 아는 것처럼 막 설명하고 막 권위 있게 막 분필로 팍 던지고 막 그랬던 선생님이 학생 옆에 와서 너는 뭐가 궁금하니? 그거 내가 좀 더 알려줄게. 또 학생들 질문을 하면요. 수준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몰랐어요. 손 들고 질문 시키면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질문도 해서 이 녀석들 했었는데요. 돌아다니면서 1대1로 질문 받기 시작하시면요. 여러분들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지는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정말 높은 수준의 질문들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많은 또 추가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플립트 러닝의 가장 큰 어떤 의미이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플립트 러닝은 대부분 이 순서를 바꾸는 거에 포인트가 있었는데 저는 말 그대로 판을 아예 다 뒤집어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전 방향에서 플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의 좀 특성을 조금 아셔야 될 건데요. 치과대학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교수님들이 바뀌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처럼 학생들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바뀝니다. 뭐 강의실 찾아다니고 그런 거 없이 수업만 하루 종일 듣고요. 각 수업별로 수많은 레포트가 있고 뭐 시험 카운트를 해보게 되면은 뭐 한 300개 정도까지 퀴즈를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1년에도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을 시험을 쳐야 되니까 뭐 레포트 시험에 닳고 달아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학년, 4학년이 되면은 시간을 쪼개서 병원에 와서 환자 보는 걸 구경을 해야 되고요. 4학년이 되면 실제 환자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치과 특성상 뭐 틀니라든지 크라운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저녁에 또 집에 못 가고 그거 뭐 깎고 다듬고 해야 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 학년이 저희는 뭐 100명까지는 안 되지만 대략 70명 정도 되거든요. 앞자리에 앉은 몇 명은 제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아는데 이 뒷자리에 앉은 친구들은 제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이제 저 친구가 몇 학년이었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저 친구가 졸업을 했는데 지금 인사하러 온 건가 막 그런 걸 모를 정도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고민, 상담, 일체 또 찾아오는 학생도 없죠.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맨날 이제 죽어나갑니다. 목이 부러져라 정말 자고 있는 애들이 있고요. 이제 걱정이 되죠. 근데 이제 걱정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졸기 시작하면은 제가 기운이 빠집니다.
그럼 이제 저는 이제 혈액형이 A이기 때문에 삐지죠. 아, 이번 학번들은 많이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의 질이 하락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럼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줍니다. 그럼 더 많이 기운이 빠지고요. 더 많이 강의의 질이 하락이 되죠. 이제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저희 끝나고 수업 끝나고의 문제점. 질문 있는 사람 했을 때 손 들고 질문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 정서상 거의 없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저는 이번 학번들은 도통 제가 치주학을 가르치는데 치주학에 관심이 없구나. 포기를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그 다음에는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또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관심이 없구나. 그 다음에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역시 치주학이란 건 인기가 없구나. 그렇게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교수가 됐나.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끊고 싶었어요. 그거를 끊고 싶었고 뭔가 이거를 진짜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것저것 찾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이 플립 러닝이었습니다. 뭐 교육 개혁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혁명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왜 이거를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고요. 저희 치과, 의과, 간호학과 영역에서는 이미 플립드 클래스룸이라고 해서 요거를 의과, 간호학과, 치과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문들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플립드 러닝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사의 역할이 바뀝니다. 와가지고 바리바리 싸서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나가던 교사가 이제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코치로 바뀝니다. 저희 운동하실 때 PT라고 있어요. 그 이제 헬스장 가시면은 막 상대들 나름대로 운동을 하죠. 그게 아니라 와서 이제 말을 겁니다. 하는 입장에서 되게 좀 부담스러운데 자세가 틀리셨어요. 오늘은 이렇게만 하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부담스럽지만 잘 배우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좀 이렇게 잘하는 척 하려고 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앞에서 좀 더 바른 자세로 하게 되죠. 코치랑 티처랑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면 비실비실 피하는데 코치한테는 가서 고민도 상담하고요. 딴 얘기도 하게 되죠. 교사의 역할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바뀝니다. 팔짱 끼고 오늘도 상당히 되게 흥미로운 현상을 봤는데 요 뒷줄부터 이제 앉으시고요. 저 뒷줄에 앉았는데 더 뒷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오시는 현상들이 학생들에게서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팔짱 끼고 야 얼마나 한번 재밌게 하나 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죠. 그랬던 학생들이 이제 피어 러닝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안 가르치니까 지들끼리 가르칩니다. 야, 지난 시간 이해가 안 되던데? 그럼 지들끼리 막 속닥속닥 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선생이 생기고 그 중에서도 학생이 생기고요. 또 그 선생 역할하는 친구는 더 잘 가르치려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옵니다. 세 번째는 수업 공간이 공평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1루, 2루, 3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1루와 3루 쪽은 학교에서 얼굴 보기 힘든 친구들이 주로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면 바람같이 사라지고요. 뭐 학교 끝나서도 얼굴 보기 힘들고 뭐 수업 중에도 대부분 목이 이제 꺾여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1루랑 3루 쪽에 앉아 있는데 그런 친구들 사실 왜 무의미하게 앉아 있는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수업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뭐 고민이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진도를 빼야 되니까. 플립 러닝 했을 때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하나가 진도 빼야 되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수업을 올렸기 때문에 혹시 못 듣고 온 친구도 넌 집에 가서 보면 돼. 너 무슨 고민이 있니? 그 시간 동안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읽을 거리를 좀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교수님 이거 너무 쉬운데요? 아 그래? 그럼 너는 좀 요거 읽어봐라 하면서 그 레벨들에 맞춰가지고 공평하게 교육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합니다. 일단 진도를 뺐기 때문에요. 부담감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부담감이 없고 저도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게 돼요. 1시간 동안 50분 동안 진도는 뺐고 오늘 뭐 하지? 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도 그려보고요. 오려서 붙이기도 해보고 요즘 방탈출 카페라고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가지고 1, 2, 3, 4라는 문제가 나오면 자물쇠를 풀어서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문제 기반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놀라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저는 이제 치과대학 학생도 가르치지만 치위생과 학생도 가르치는데
플립드 러닝을 하면서 보면서 학생들 한 10명 정도가 되게 모티베이션 돼 있는 친구들이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그 친구들 이름 적어놨다가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이면서 니네 혹시 좀 더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 없냐? 했더니 예,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단대에서 치과 위생과가 생긴 게 약 한 3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다른 대학 교수님들이 쓴 교과서를 이제 사서 쓰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한번 교과서를 만들면 너희 후배들한테 되게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 10명이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 저녁 먹으면서 같이 모였고요. 그 다음부터는 100% 클라우드상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랑도 클라우드상에서 작업을 했고요. 모든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했죠. 제가 사용했던 게 구글 닥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저도 논문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내지는 HWP를 썼었는데 해보시면 다들 경험을 하시겠지만 제가 일단 씁니다. 공저자한테 보내죠. 그럼 공저자분이 쓰시는 동안 저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일주일, 2주일 세월이 가고 고쳐서 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날짜로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날짜를 바꿔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죠. 1년, 2년 금방 가는데 구글 독스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로그인하면 저는 파란색으로 커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만일에 다른 친구 하나가 로그인하면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커서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실시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명의 친구랑 동시에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데 이 친구가 뭔가 이상한 내용을 쓰거나 뭘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 옆에다가 바로 메신저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야, 친구야 그거 지우면 안 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살려요. 그게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책을 만들었고 그 교과서를 만든 걸로 이제 저희 교수 3명이서 참여를 했지만 학생들이 많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일체 인세를 받지 않고 대신에 책값을 낮춰가지고 너희 후배들이 더 저렴하게 책을 사게 해주자 라고 해서 모두 다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뭐 별도의 어려운 과정도 없었고요. 일을 분담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생산성 면에서는 최고였죠. 밥 한 번 같이 먹고 돈 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플립드 러닝 통해 가지고 나온 최고의 산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 중에 하나는 학습 내용이 사실은 주죠. 제가 치주학을 가르치면 치주학이고요. 보철을 가르치면 보철이고 경제를 가르치면 경제인데 요게 줄어듭니다. 그럼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 욕심 있는 친구,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수업 중에 프로젝트 하면서 그룹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또 하나는 호기심이에요. 뭐냐 하면은 제가 치주학을 한 학기 동안 가르쳤더니 학생들이 뭐 오려 붙이고 그리면서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수업 듣고 책 덮었을 애들이 수업 중에 계속 막 책을 봤거든요. 아, 내가 치주학을 좋아하나 보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로 애들이 줄치고 막 친구랑 뭐 영화 얘기나 드라마 얘기가 아니라 친구랑 치주학 얘기를 했거든요. 아, 내가 치주를 좋아했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과목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이 제가 설문조사를 해간 결과를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과목에 대한 호기심이 일단 높아집니다. 싫어했던 과목이었을지라도 좋아지고요. 좋아했던 과목이면 내가 이걸 사랑하나 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툴이니까 플립드 러닝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마도 익숙한 화면이실 거예요. 이 러닝 캠퍼스입니다. 일단 로그인을 했는데요. 네, 어렵습니다. 일단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밖에 없고요. 공지사항 올려도 조회수가 올라가지도 않고 뭐 파일 올렸는데 보기도 어렵고요. 제가 올리면 학생들한테 연락이 가야 되는데 연락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밤에 올렸으면 밤에 이제 보고서는 교수님 올렸네 하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제가 동영상을 올리려고 하면 뭐 500메가, 600메가인데 올릴 길이 없습니다. 좌절을 계속 이제 하고요. 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핸드폰, 스마트폰 내지는 뭐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언제 어디서든지 편하게 봐야 되는데 항상 데스크톱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립드 러닝 하려면은 뭔가 확장성이 무한대로 되는 플랫폼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LMS라는 것들이 세계적으로 꽤 있습니다. 블랙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에서도 나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현재 무료로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는 거는 구글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구글로 가야겠구나라고 추려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요겁니다. 지금은 뭐 저희 학생들 원서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잘라가지고 분책하고 막 분책했다가 잃어버리고 앞뒤 분책은 날아가기 시작하고 점점 얇아지기 시작하고 정말 난장판이죠. 이런 거 들고 다니던 친구들이 점차 이렇게 가는 거. 오늘은 이제 노트북 내지는 오늘은 데스크탑, 오늘은 뭐 아이패드. 기구 잡히는 데 그냥 들고 오면 돼요. 학교 오면서 와서 로그인하면은 책 다 있고 거기서 레포트 쓰고 시험 보내고 너무 편하죠.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없애는 게 구글의 꿈입니다. 지금 크롬북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학교에 오면 옆에 노트북이 쫙 비치가 돼 있어요. 아무거나 잡고 빼고 로그인하면 바탕화면부터 파일은 다 제 겁니다. 모든 파일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그 크롬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로그아웃하면 싹 지워집니다. 그럼 충전해놓고 집에 가면 그 다음날 다른 친구가 그걸 쓰면 그날은 또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크롬북이 10만 원, 15만 원 정도로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그리고 딴짓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용량 자체가 8기가, 16기가입니다. 저희 USB 아시죠? 요즘은 USB도 128기가인데 크롬북의 하드가 8기가니까 애들이 뭘 다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크롬북으로 일을 하는데 일밖에 못합니다. 뭐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되게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들 그리고 일부 대학들이 크롬북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책 없이 쫄래쫄래 와서 잡고 수업하고 레포트 쓰고 같이 협업하다가 덮고 꽂아놓고 집에 가는 거죠. 이게 아마도 미래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벤셔널한 클래스룸에서 플립트 클래스룸으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과정 중에 강의실은 준비가 됐고 플랫폼을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글 플랫폼을 선택을 한 거죠. 구글에 대한 설명을 조금 사전 설명을 드려야 훨씬 더 그 확장성, 그거의 가능성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구글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룹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샷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황당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죠. 전 세계에 인터넷을 쏘겠다고 풍선에다가 인터넷 공유기를 달아가지고 아프리카 지역에 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어디서 벌까? 바로 이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벌고 있죠. 구글 앱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네이버 앱스도 있지만 구글 앱스가 더 큰 범위인데요. 구글 앱스 포 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단국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었습니다. 저는 맛있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파는 사람인데 이제 요리사도 구했고요. 그다음에 영업사원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 세트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일단 홈쇼핑을 해야 되니까 홈페이지가 필요해요. 영업사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명함 주려면 이메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캘린더도 필요하고요. 레시피를 어디다가 저장을 해놨는데 해킹이 안 되게 하려면은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IT 사는 사람들을 구해가지고 서버를 운영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이거를 투자할 돈이 사실은 없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그래서 이 모든 거를 구글의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글이 지원을 해주고요. 외부에서는 구글이 지원한 걸 전혀 모르게 해줍니다. 밖에서는 단국닷컴이에요. 아, 저긴 자체 회사가 있나 봐. 하지만 모든 내부 시스템은 구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업무용 이메일,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넣는 것들, 용량들, 이메일 가지고 영업사원이랑 작업하다가 그냥 이메일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화상 채팅으로 넘어갑니다. 이메일을 제 핸드폰에서 작업했으면 여기서 화상 채팅이 되고요. 데스크탑에서 작업하다가 했으면 데스크탑으로 채팅이 되죠. 그 다음에 캘린더 공유라든지 문서 작업들이 이제 전부 다 내부 서류들이 다 안전하게 보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500만 개 넘는 기업들이 구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비용이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매월 $5, 1인당 $5씩. 100명이면 $500. 그럼 IT 직업 사가지고 뭐 서버 운영하고 관리하는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저렴하죠. 그래서 요 좋은 툴을 이제 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구글이 약간 방법을 바꾼 거예요. 그대로 요 솔루션을 정부를 상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야심찬 생각을 한 겁니다. 뭐 사실은 정부도 하는 일은 똑같죠. 영업사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있고요. 서버가 있어야 되고 지금 막 뭐 유출돼가지고 지금 청와대께 말이 많긴 하지만 해커들이 완벽하게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백업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고
그럼 정부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45개의 주가, 미국에 있는 45개의 주가 구글을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의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진 났을 때 국민안정처 사이트 다운돼가지고 난리 났었죠. 요거 IT 담당하시는 분 아마 한두 분 계실 거예요. 2교대로 아마 근무하실 건데 밤에 잠깐 졸면은 서버 다운된 거 모르고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구글 같은 데다 맡겨놓으면은 전 세계에서 24시간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메릴랜드 주에서 예를 들어봤더니 공무원이 54,000명인데 그 54,000명에게 이메일을 쫙 주고 그 사람들의 캘린더를 다 공유를 합니다. 차장급, 국장급 뭐 다 해서 그 사람들 스케줄 다 관리하고요. 모든 서류들이 구글 닥스로 콜라보가 되니까 너무너무나 작성하기 편하죠. 저희 막 뭐 학교별로 다 파일이 다 따로 있으면은 공유하기가 되게 어려울 건데 이게 모든 게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협업하기에 너무너무나 편합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데스크탑에 뭐 깔 필요도 없어요. 웹 브라우저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 창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 데스크탑, PC방, 정 안 되면 친구 핸드폰 어디든지 들어가시면 일을 그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해졌고요. 보안에 대해서는 정부도 맡길 정도면은 사실은 아주 안전하다고 되는데 뭐 그거에 더 해가지고 구글은 워낙 보안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통계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는데 하루에 약 10만 건 정도의 해킹을 받고 있대요. 그거를 계속 막고 있으니까 점점 더 훈련이 됐고요. 얼마 전에 한국의 세계 최고의 천재 해커가 삼성을 떠나가지고 구글로 갔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말 큰 충격이었는데 어쨌건 구글을 해킹할 정도의 실력이면 이미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농담이 있어가지고 뭐 보안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웹 브라우저로 들어가기 때문에 뭘 다운받고 열고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언제나 들어가면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맨날 요 창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들 겪으실 필요가 없이 바로 IT 직원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친환경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70명들이기 때문에 레포트나 뭐 퀴즈나 내면은 70개를 복사를 해가지고 나눠주고 그걸 걷고 채점을 하면은 종이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기 시작을 해요. 물론 종이로 꼭 봐야 되는 건 종이로 해야 되지만 웬만해서는 저희 웹에서 PDF에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강의 자료를 PDF로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수업 시간에 PDF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거기다가 줄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이를 100% 사용하지 않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페이퍼레스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레스 페이퍼는 가능한 것 같아요. 종이를 사용하는 양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제 학생들 시험 학점 관련해서는 되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험 보고 나거나 퀴즈 보고 나시면은 종이를 과연 버려도 되는지 안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혹시 뭐 학생 중에 하나가 소송을 걸진 않겠지만 교수님 때문에 제가 취직이 안 됐어요. 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쌓이기 시작하면은 요즘 미니멀 라이프, 요 분은 이렇게 사시는데 미니멀 라이프에 역행하는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일했던 연구실이 점차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간편하고요. 밥 먹다가 학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교수님 저 B 나왔는데 A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잠깐만 그리고 핸드폰 꺼내가지고요. 성적표 찾아가지고 봐라. 그리고서는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제 자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앱스 포 웍이 구글 앱스 포 거버먼트가 됐고요. 구글 앱스 포 에듀케이션이 마침내 등장을 한 겁니다. 요 좋은 툴을 학교에서 쓰면 너무 편하겠다라고 해서 구글 앱스 포 에듀케이션이 나온 거고요.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태생 자체가 스탠포드 대학인가요? 거기에서 처음에 그 학교 연구비로 시작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당연히 기여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구글 앱스 포 에듀케이션은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구글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투자일 수밖에 없는 게 방송통신대학교 학생 수가 16만 명입니다. 이메일을 다 주고요. 한 명 한 명들이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저장소를 쓸 수가 있는데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그 16만 명, 그 전 세계면 몇 억 명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제한의 용량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믿지는 장사예요. 하지만
학교에서 자기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학교를 위해서는 투자하겠다라고 했고요. 사실은 또 어린 학생들이 지메일에 익숙해지면 결국은 또 지메일로 가니까 미래의 고객을 또 하는 거기라서 아마도 광고 효과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어쨌건 무료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넘어가고 나서 가장 큰 장점이 뭐 영화든 뭐든 다 올려놓고 저는 이제 메디컬 드라마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나오고 낭만 닥터 이런 것도 이제 다 다운받아가지고요. 시절별로 다 만들어놨어요. 옛날 닥터스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언젠가는 메디컬 드라마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치과 드라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메디컬 드라마를 다 공부해가지고 꼭 흥행하는 치과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너무너무나 많죠.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 무한대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관심 있는 PD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면 제가 마침 모아놓은 게 있는데 드릴게요. 이메일로 클릭만 해주면은 그 많은 자료가 순식간에 갑니다. 그럼 그 PD가 쫙 보면서 야, 다운 많이도 받아놓으셨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나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글 앱스 포 에듀케이션이 시작이 됐고요. 그 안에 있는 솔루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뭐 번거로울 것 같아. 내지는 뭐 설마 우리가 그런 거를 쓰게 될 날이 오겠어라고 하는데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미국의 1위에서 100위까지 대학 중에서 80개 대학이 이미 구글로 넘어갔고요. 저희가 말하는 소위 그 아이비리그 8개 대학 중에서 7개가 넘어갔습니다. 국내에서는 한동대가 이제 2015년도에 했다라고 돼 있는데 알아본 바로는 아직 100% 도입은 안 했고요. 올해 8월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립대죠.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요. 마이그레이션 작업 중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서버 거를 구글로 지금 옮기고 있으세요. 요 내용 솔루션을 그대로 지금 서울대가 가져가서 검토 중이고요. 고대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연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요. 고대가 도입하면 바로 도입을 할 거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걱정이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3개 대학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제가 요 책 내면서부터 이제 막 전국에 강의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을지대, 동국대, 카톨릭대 다니고 있는데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무섭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료고 컬래버 협업이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또 하나의 장점은 저희 명예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들 학교 이메일 좀 드리고 그거 얼마 한다고 좀 쓰시면 좋은데 은퇴하셨다고 탁 이메일 잘라버리고요. 학생들 등록금 팍 다 내고 했는데 졸업하면 탁 잘려버리고. 근데 요거 사용하시면은 평생 나는 이 학교 출신이야. 게다가 무제한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쓸 수 있어. 그럼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한 거죠. 학교 고맙습니다. 물론 뒤에는 구글이 있었지만 난 역시 학교가 우리 좋은 것 같아. 이런 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들 넘어가고 계세요. 요게 이제 바로 구글 클래스룸의 환경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쉽게 가르치기. 종이를 점차 줄이고 있고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툴로 수업과 교육이 가능하고요. 학생 스스로 자기의 페이스에 맞춰가지고 수업이 가능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행정일이 완전히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 국내에서 뭔가 큰일을 하기에 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액티브엑스랑 그 아래 한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마 가장 그 힘을 좀 빼는 것 같은데요. 아래 한글 써보시면 알겠지만 뭐 협업도 좀 어렵고 되게 어렵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그 SCI 논문에 누구 하나가 투고를 했는데 아래 한글로 투고를 해가지고 빠꾸 먹었다는 되게 웃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아직 호환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글 독스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편해졌어요. 70명이 되는데 퀴즈를 제가 한 학기에 6번 이상 봅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은 애들 성적을 집계를 하고요. 그거 이제 연도별로 폴더 만들고 그거 어디다가 올리다가 혹시라도 어디 이렇게 해보신 경험 있겠죠. 탐색기에서 이렇게 잘못해서 훅 들어가 보면 어디 들어갔는지 못 찾는 경우들 생기시죠. 이 자료 정리 보관이 자동으로 됩니다. 시험 보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70명 거 이름이 쫙 나오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접근성. 잠깐만 기다려봐. 지금 여기서 바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 스마트폰에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여러분의 핸드폰 잠깐 빌리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요. 시험 문제 출제를 저는 미리 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차하다가 제가 수업에 못 들어가게 되면은 조교한테 얘기하면 조교가
로그인해서 봅니다. 제 걸로 로그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걸로 해요. 제가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너는 요 과목에서 여기까지 역할을 해라 라고 권한을 주면 그 조교가 제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 설정도 되게 좋고요. 학생과의 교류는 뭐 아시겠지만 요즘 애들은 이게 워낙 빠르죠. 얼마 전에 테드에서도 한번 강의 나와서 되게 웃었는데 아버지가 딸이랑, 워낙 아버지랑 딸은 어렵지 않습니까? 아버지랑 딸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얘기를 하면 딸이 대답을 안 하고 이어폰을 꽂는 거예요. 이 단절된 세대 괴로워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2층에 방에 있었고 아버지가 이제 식사가 준비돼가지고 밥 먹으러 와라 소리쳤는데 역시나 답이 없었어요. 올라가야 되나 하면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문자를 쳤습니다. 빨리 밥 먹으러 와라 했더니 슈, 네, 온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딸이 이렇게 빨리 대답한 건 처음 본 거예요. 그때부터 딸과 문자로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닫혀있던 커뮤니케이션의 그게 이 툴을 통해 가지고 열린 겁니다. 학생들이랑 저희 어렵죠. 학생들 저희한테 고민 상담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메일이나 댓글 달라 그러면은 정말 편하게 하고요. 심지어는 이제 가끔씩 약간 좀 마음 상하는 용어들로 이렇게 자기들 수준에 쓰는 말로 뭐 별로예요. 뭐 이런 얘기들 막 되게 툭툭 던집니다. 근데 그만큼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니까 그냥 좋게 봐주고 있습니다. 학생과의 교류가 정말 뚫려버렸죠. 이 좋은 거를 모두가 다 쓰면은 좋은데 도메인 세팅이라는 거를 하셔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난관인데요. 도메인 세팅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집이 저희 집이란 거를 구글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구글에서 이게 너희 집 맞으면은 여기 문패에다가 무슨 글씨를 써봐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써서 보여줍니다. 그럼 구글이 너희 집 맞네. 자, 써 라고 그때서야 권한을 주는데 그걸 도메인 세팅이라 그래요. 뭐 단국.ac.kr이라고 하는 게 저희 학교 도메인이란 걸 구글한테 보여주면 되는데 그 과정이 뭐 총장님 내지는 아주 높은 분의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각 단과대별로 다 각자의 도메인이 있으실 거고요. 아니면은 도메인 하나 만드셔도 돼요. 그 edu라고 그냥 edu라고 끝나는 도메인, edu 도메인이 있습니다. 그거 도메인 하나 사셔가지고요. 저희는 이제 치과 도메인인데 치과 도메인 하나 만들고 저희가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라는 거를 입증해가지고 서류 하나 보냈어요. 30분 만에 끝납니다. 그렇게 하면 단과대학별로 만드실 수 있어요. 단과대학 안에 있는 연구소도 만드실 수 있고요. 안 되는 거, 과외, 그 다음에 학부형 모임 이런 거는 안 됩니다만 학교라는 것만 입증하시면은 다 됩니다. 만일에 나는 뭐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가 아니라 비영리 기관에 있으셔도 비영리 non-profit 기관에 있으셔도 non-profit, Google Apps for non-profit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똑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누군가 하나가 난 해야겠다라고 하면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절차가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IT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렵게 했어요. 저희 국내에서 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물어 저희가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해가지고 해서 그 내용이 이제 너무 아까우니까 야 이걸 책으로 쓰자라고 해서 책으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실의 미래를 구글하다라고 해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책을 썼고요. 아쉽게도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스테디셀러가 되지 않을까. 국내에서는 지금 유일한 구글 클래스룸 책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교에서는 계속 다들 수요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희는 이 도메인을 만들었어요. 학교 도메인은 아니죠. 하지만 dent.dku 단국 유니버시티의 에듀 도메인입니다. 외부에서는 뭐 학교 도메인이 따로 있나 봐라고 하지만 들어오시면 완전 Gmail이죠. 일단은 뭐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인 건 말씀드렸고요. 자,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강의실을 만드시면 됩니다. 교수님이 만드셔도 되고요. 학생들끼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 조별 모임 같은 거 시키시잖아요. 그럼 지들끼리 방을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파일 올리고 막 채팅하면서 만듭니다. 저희 뭐 네이버 카페 뭐 이런 거 하듯이 하는 건데 구글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이 로그인 하나만으로 싱글 온 아이디 로그인이라고 하는데 아이디 하나만으로 모든 게 끝나니까 편하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교수님이라든지 조교를 이렇게 임의로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 포스팅이 이제 쭉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있는 수업들이 나오고요. 과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은 몇 월 며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가 여기서 다 나오고
클릭 한 번만 하시면 구글 캘린더로 뚝 넘어갑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캘린더 보면 레포트 내일까지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편해집니다. 하나가 되면서부터 모든 게 편해지는 게 바로 요 플랫폼 환경입니다. 요걸 통해 가지고 저는 이제 플립트 러닝을 하는 거예요. 해서 수업 전에 여기다가 제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고 학생들에게 푸시 알림이 슝 갑니다. 그럼 새벽 2시간, 3시간 학생들이 동영상 올려왔네 하고 보고 수업에 오면은 수업을 듣는 거죠. 그 동영상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이제 2년 정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여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저랑 같이 플립트를 하셨던 교수님입니다. 한 학기 뒤에서야 알았는데 동영상 찍을 때 막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서재 앞에서 진짜 멋있게 찍으신 거예요. 배신감을 느꼈죠. 저는 같이 잘 못 찍을 줄 알았는데 이분은 마이크를 또 사셔가지고 막 방송용 마이크로 막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찍었었습니다. 그 헤드폰에 달린 마이크 있죠? 요거 이렇게 물고요. 저 뒤에서 지금 애들이 자고 있습니다. 제 새벽 2시에 와이프가 뭐해? 막 그래가지고 미안해 그러고서 이러고선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배신감을 느끼고 나서 저도 웹캠이란 걸 샀습니다. 9만 원짜리 웹캠을 사가지고요. 뒤에 이제 막 스튜디오처럼 꾸미려고 티셔츠를 해봤다가 뭐 뒤에 제 거 얼굴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막 별의별 방법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시작을 하죠. 요즘 학생들 중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교수님 강의하시기 전에 한번 멋있게 한번 넣어보세요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줬어요. 그래서 요즘 제 강의 동영상에는 요 인트로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처럼 멋있게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공부인데 막 설레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은 뭘까? 이러면서 보는 거죠. 또 하나 툴은 Explain Everything이라고 해서요. 아이폰, 안드로이드, 데스크탑 다 있는데 몇천 원 내시고 사셔야 되는데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저희 드라이브 드랍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많이들 쓰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강의, PPT, PDF 뭐든지 올리세요. 그 다음에 얘한테서 플러스 버튼을 불러오기 하시면은 강의 자료가 이렇게 둥 뜹니다. 그럼 여기 아래 이제 슬라이드가 나오고요. 녹화 버튼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상에서 그림 그리시고요. 애니메이션 넣으시고 돌리고 자르고 편집이 바로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다시 엑스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유튜브로 올리시고 유튜브, 드랍박스면 어디든 그냥 여기서 모든 게 다 강의 끝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강의해놓고 막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기억을 못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펜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저희 막 농구 선수 이렇게 펜으로 코치해 두듯이 포인트별로 이렇게 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하고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동영상의 가장 큰 장점은 칸 아카데미라고 혹시 아시나요? 칸 아카데미. 네. 살만 칸이라고 하는 뉴욕의 어마어마한 그 헤지펀드 하던 사람이 수학에 되게 뛰어납니다. 근데 조카들한테 동영상으로 과외를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근데 유튜브에 올렸더니 조카들만 보는 게 아니라 강의 보니까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 전 세계에서 자기 걸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게 됐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조카들이 자기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과외를 했을 때 야, 뭐가 제일 좋아하니라고 했더니 삼촌을 스탑 버튼으로 멈출 수 있어요. 그게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막 진행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끊으실 분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마음에 어떻게 끊어 이거 되게 궁금하지만 끝나고 물어봐야지 하는데 학생들은 절대 못합니다. 감히 교수님이 막 침침해서 강의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친구들한테도 미안하고 교수님의 맥도 끊기죠. 물론 뭐 저희들은 강의 시작할 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이러고 이제 강의를 하지만 끊기면 또 사실 화가 납니다. 뭐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동영상은 스탑이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감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아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에서는 안 되지만 데스크탑에서 쓰는 유튜브는 속도 조절이 됩니다. 난 시간이 없어 내지는 나 이거 너무 잘 알아 2배 빠바바바바 해서 볼 수 있고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해가 안 되는데 0.5 이렇게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이해 안 되면 또 다시 듣고요. 듣고 계속 듣고 하다가 누가 전화 오면 끊고 나가서 전화하고
안 되면 지하철 타야 되면 지하철 타고 제 강의를 마음대로 듣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 강의가 유튜브에서 오면은 시청률입니다. 처음에 70명을 강의를 했을 때 한 80명 정도의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 본 친구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학기가 지나면서 그 숫자가 점점 떨어집니다. 70, 60 하다가 나중에 학기 말 되니까 3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안 보고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수업 중에 너희들 조회수가 떨어졌던데 안 보지? 솔직히 말해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탁 손을 들면서 교수님 그건 저희가 모여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고맙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아마도 되게 좋은 식으로 대부를 해준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시청률을 이제 저희는 입장에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약간 이제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합니다. 해외 연자를 이제 초빙을 하는 거죠 강의에. 오늘은 교수님께서 있으셔가지고 해외 연장을 모셨습니다.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 어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어쨌건 이렇게 하면은 폭발합니다. 확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요즘 애들은 막 꿀 발라줘도 공부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이거 보면서 막 재밌어가지고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학생들이 요즘은 이 동영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캐리앤토이스로 진짜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누적 뷰가 92억이에요. 이 정말 솔직히 말해 대박 난 건데 이런 장난감, 그다음에 먹방, 동영상의 시대입니다. 교육도 동영상으로 안 갈 수가 없는데 EBS와의 차이점은 있죠. EBS는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냥 뿌리는 겁니다. 뭐 듣든 안 듣든 수준이 맞든 안 맞든. 하지만 유튜브나 이러한 플립트에 쓰는 온라인은 항상 교류가 됩니다. 댓글을 달 수가 있고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감아서 볼 수가 있죠. EBS는 그냥 뿌리는 거기 때문에 놓치면 끝이에요. 물론 녹화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유튜브는 그러한 형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이 동영상 했을 때 가장 큰 학생들이 좋아했던 것 기말고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좋거나 공부하기가 싫습니다. 그때 책은 보기 싫은데 동영상은 볼 수 있대요. 동영상은 내가 봐야지 해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어느새 동영상을 다 봐서 시험이 잘 봐가지고 성적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억울해요 뭐 이런 친구들도 생길 정도로 공부 안 하려고 했던 애들도 동영상만큼은 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절대 15분을 넘지 않게 만들거든요. 동영상이 부담이 없으니까 웬만하면 다 보고 들어옵니다. 복습하기가 너무너무 편해지고요. 세 번째가 이제 대박인데 교수님, 그래서 왜? 교수님은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공부를 너무 싫어해서 공부를 절대 안 했을 앤데 제가 치주를 동영상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자기를 치주 문맹으로부터 구했다라고 해서 자기를 세종대왕 같이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안 한 학생도요. 동영상만큼은 봅니다. 15분짜리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단대 학생들, 제 학생들만 보라고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500, 1000, 1500 자꾸 올라가요. 그리고 저희 전국 치주학회를 했더니 연대, 경희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교수님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뭘 그랬더니 동영상이요. 제 거를 찾아가지고 동영상을 보고 있대요. 야, 이거 우리 애들 보라고 하는데 니네가 왜 보냐 그랬더니 재밌어요, 봐요. 피식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더 놀라운 점은 개업하고 있는 선배님들이 저한테 옵니다. 야, 박 교수, 예 형님, 동영상 요즘에 안 올려. 아, 예, 죄송합니다. 요즘 궁금하니까 이런 거 좀 정리해서 올려봐. 그럼 네, 끊고 급하게 만들어서 올리고. 일반 개업하신 분들한테도 제가 동영상으로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 폭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감도 느끼지만 학생들 상대로 내가 정말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만 가르치다가 전 국민을 상대로, 일반인도 분명히 볼 거거든요. 전 국민을 상대로 내가 공부를 가르친다? 요즘은 영어로도 강의를 몇 개 조금 섞어보거든요. 야, 전 지구인을 상대로, 내지는 우주를 상대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다면 더 공부하는 보람도 있고요. 강의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내가 이 좋은 거 왜 가르쳐주지 않고 했던 분들도 전 국민을 상대로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느낌이 좀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의 어떤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동영상을 보고 수업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퀴즈를 봅니다. 왜냐하면 안 본 놈들이 꼭 있어요.
물론 뭐 사정이 있었겠죠. 누구나 사정이 있죠. 사정이 있겠죠. 이해를 해줍니다. 하지만 체크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퀴즈를 출석 겸 테스트 겸 해서 봅니다. 근데 제가 쓰는 툴이 소크라티브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시험 보는 툴이지만 시험 보는 툴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시험을 보는데요. 러닝 툴입니다. 시험을 봐요. 저도 시험 정말 많이 봐왔지만 뭘 틀렸는지를 몰라요. 제가 80점이 나왔어요. 뭐가 20점에서 뭘 틀렸는지를 모르고 그냥 평생 삽니다. 그냥 나는 80점이네. 근데 소크라티브 같은 앱을 이용을 하게 되면 1번을 씁니다. 땡. 1번 답은 무엇이고 이것은 어쩌어쩌해서 1번입니다. 제가 설명을 미리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동영상을 보고 온 친구들은 테스트가 되지만 만에 하나라도 못 본 친구 내지는 틀린 친구들은 시험을 보면서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거였구나. 내가 공부를 했는데 틀렸는데 이래서 이렇구나. 계속 반복 학습이 들어가죠. 그래서 테스트이지만 러닝 툴입니다. 요거를 짧게 10분 동안 하고요. 그 화면을 가지고 같이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프로젝트가 되죠. 종이를 나눠주고요. 워크시트를 나눠주고 뭐 색칠을 해보기도 하고 짜려보기도 하고 발표를 시키기도 하고 뭐 영화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영상에 올린 파워포인트를 5분 정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한 번 더 복습을 해줘요. 그러면은 동영상 통해서 한 번 들었죠. 퀴즈 보면서 한 번 봤죠. 세 번째 리뷰하니까 3번 봅니다. 그리고 퀴즈 봤으니까 출제 어떤 경향을 알 수 있고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고 자기가 뭘 모르는지 아니까 같은 과목을 6번을 공부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수업 때 한 번 들으면 끝. 내지는 잠깐 졸면 아예 못 듣고 끝나죠. 근데 방법만 바꾼 것만으로 효율이 6배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애들의 호기심도 늘어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방법을 안 할 이유가 없죠. 혹시 소크라티브 앱 쓰시는 분 계신가요? 예, 많이 안 쓰시는 분. 무료 앱입니다. 상당히 좋고요. 여러분들은 소크라티브 티처 앱을 다운받으시고요. 학생들한테는 소크라티브 스튜던트 앱을 다운받으라 하시면 되고 교수님들 이걸 다 쓰시면 애들이 어차피 다 깔아놓으니까 저희는 사실 되게 편합니다. 지금 저희 치대에서는 교수님들 몇 분이 이걸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뭐 끝나고 이번 기말고사 객관식 볼래, 주관식 볼래 그런 것조차도 소크라티브로 하게 되면은 누가 뭘 했는지 답이 순식간에 엑셀 파일로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집계하기 편해서 요즘은 다 이걸 쓰죠. 뭐 손 들어가지고 뭐 번호 불러서 1번, 3번, 7번 뭐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는. 자, 요걸 다운받으시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돼요. 방 탈출 카페처럼 시험 문제를 다 풀어야 방을 나갈 수 있는 엑시트 티켓도 할 수가 있고요. 경주도 시킬 수 있습니다. A팀, B팀 나눠가지고 시험 보면서 누가 이기는지도 게임할 수 있고요. 일반적인 퀴즈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요번에 수학여행 경주 갈까 어디 갈까 이런 것도 하실 수가 있어요.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편집해가지고 하실 수가 있고요. 문제는 멀티플이 가능합니다. 멀티플로 맞는 거 틀린 거 체크 다 해주시고 거기에 미리 답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림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파일 업로드 시키면은 그림에 대한 또 문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주관식 서술형으로 보면은 서술에 대한 답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시험을 보게 되면 바로 차트로 제가 받아볼 수 있어요. 70명이면은 70명이 쭉 나와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학생들에게 내가 성적을 돌려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70명 별로 PDF가 만들어서 애들의 이메일로 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퀴즈에서 너는 뭐가 틀렸고 성적은 어땠고 이거를 제가 다 해서 뭐 어디 할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시험 끝나면 뚝뚝뚝 훅 이미 갔어요. 그리고 저는 시험 성적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시간이 너무너무나 편해집니다. 자, 재밌는 거 하나는 현황이 돼요. 애들이 70명이 로그인하면 막 둥둥둥둥둥 막 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맞은 거고요. 빨간색은 틀린 겁니다. 지금 얘는 아직 빵프로예요. 지금 뭐 하고 있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가가지고 너 뭐하니? 체크가 됩니다. 옛날에는 얘가 맞은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다 맞고 있죠. 갈 필요 없습니다. 얘가 지금 계속 틀리고 있거든요. 슬쩍 가서 정해봐. 너 뭐 어제 뭐 있었어? 그럼 그래 어제 술 먹었어요. 알았어. 다음엔 그러지 마. 얘는 이제 다음부터는 술 안 먹습니다. 그런 게 돼요. 옛날에는 70명 상대로 전혀 안 됐거든요. 이걸 보면서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이미 채점은 다 됐죠? 그래서
요거 채점이 된 다음에 요 이름을 무기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걸 전체 화면에다 띄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재밌는 이제 시제관을 갖는 거죠. 이제 인민재판처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퍼센티지가 나와요. 자, 보니까 정답, 오, 상하지를 아무도 안 했네. 너희들 너무 잘했어. 훌륭하다. 전부 다 100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 3%가 요걸 답했어요. 70명 중에 3%면 거의 한 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누군지 알죠, 저는. 그러면은, 야, 이거 왜 틀렸어? 너 어제 뭐 했어? 하면서 막 웃고,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가 틀린 건 아닐지라도 남이 그거 틀린 거 하면은 막 웃으면서 기억을 되게 좀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좋죠. 전형적으로 학생들이 잘못 알기 쉬운 부분들입니다. 이게 정답인데, 절반 넘게 다 오답을 선택을 했어요. 야, 내가 동영상에서 그렇게 설명했는데 왜 오해한 거야? 뭐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뭐 같아요. 아니야 하면서 또 설명을 해줍니다. 확실하게 고쳐주는 거죠. 그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성적은 이렇게 집계가 돼 있죠. 요거 엑셀에다 긁어붙이면 나중에 기말 퀴즈 중간 기말 집계 끝. A부터 쫙 자동으로 수식 넣으면은 A 플러스 몇 명 끝납니다. 5분 내지 10분이면은 중간 기말 뭐 해가지고 조교시킬 것도 없이 여러분이 다 순식간에 하실 수가 있죠. 저 모든 파일이 다 저장이 되죠. 오늘 끝나고 제가 요거 하나 또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퀴즈를 볼 거예요. 스마트폰 다 애들 있으실 건데 인터넷 창에서 나중에 kahoot.it라는 거 치고 들어오시면 퀴즈를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를 내는 입장이 되시면은 getkahoot.com이라는 거 들어가시면 문제를 내실 수가 있어요. 요거 진짜 재밌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꼭 써보고 싶으실 거예요.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툴들과 다양한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있었던 전설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데스크탑에다가 USB를 꽂으시고요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화면을 안 보세요. 애들도 안 보고요. 50분 동안 이렇게 강의하시고 그대로 나가시는 거죠. 게다가 강의가 재미가 없어요. 강의가 지루하고요. 애들이 피드백을 안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루는 오셔서 꽂고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강의 중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교수님 화면이 안 나옵니다 얘기를 안 했어요. 재미가 없으니 어차피 봐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들 모두 이러고 그냥 가만히 1시간 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50분 동안 수업을 끝내고 일어서는데 꺼져 있는 걸 그제서야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 분노, 정말 너무너무 화를 내셨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강의로 승화를 시킨 게 아니라 그 학번을 엄청 미워하셨죠. 전설입니다, 전설. 어쨌건 주입식은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학생들끼리 나누고 공유하고 협력하고 더 나은 거를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들 정도까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어 러닝,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강의실이 제일 좋아요. 저희는 계단식이라서 그게 좀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고 또 4인별로, 2인별로, 6인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PBL 룸들을 요즘은 대학들이 이제 기존 강의실을 부숴버리고 PBL실로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앞으로 좀 더 많아졌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관련해서는 옛날에 이제 술 먹을 때 BYOB라는 파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각자 먹을 술을 각자 갖고 오는 거죠. 소주, 맥주, 뭐 물 각자 갖고 오는 건데 앞으로의 미래는 BYOD, Bring Your Own Device. 각자의 기구를 각자 갖고 오는 겁니다. 노트북은 노트, 뭐 책은 책, 뭐 아무거나 갖고 와서 그걸로 공부하면 끝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플립드 러닝을 이제 하고 그걸 플랫폼으로 구글로 이용했더니 가장 이제 회복이 된 게 이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친구. 저도 신나고요. 너무 재밌고요. 애들도 신나고요. 옛날에 일방적으로 떠들고 질문 있는 사람,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러고 가면서 오늘 잘했는지 못했는지 피드백도 없고 뭐 정말 재미가 없었죠. 근데 요즘은 너무 재밌습니다. 얼마나 재밌냐면요. 제가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지하 1층에서 주차장에서 교수님이 올라오셨어요. 2층까지.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근데 애들이 왁자지껄 웃고 떠들고요. 다 노는 것 같아 보이는데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을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이상의 이야기들을 지들끼리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순간들이죠. 이분들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입니다. 학생들과 마주치는 시간을 최선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 너무 귀한 시간이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그렇고. 와서 막 떠들고 제 컨디션에 따라서 강의 10강이 될 수도 있지만 뭐 약속이 있다거나 뭐 정신이 없으면 대충 이래버리면 강의의 퀄리티가 들쭉날쭉합니다. 학생들 역시도 몸이 좋으면 집중하지만 몸이 안 좋거나 관심이 없으면 딴 생각을 해버리죠. 너무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서 정말 100% 이상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뭐 플립트가 될 수도 있고요, 구글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방법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수업에 들어갈 때 요거를 한번 새겨보시고 방문 앞에 붙여놓으시고 강의 들어갈 때 자, 오늘 이 시간을 학생들과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그게 가장 큰 메시지가 될 것 같고요. 한 학기 동안 학생들한테 기존의 방법과 플립트 방법에서 가장 큰 차이가 뭘까를 비교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전은 플립트로, 중간고사 후는 컨벤셔널하게 수업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성적도 비교하고요. 저희가 이제 배움에 도움이 됐는가요? 왜냐하면 재미는 있지만 공부에 도움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성적에 도움이 되는가를 봤더니 거의 한 80에서 90%가 보통 이상의 만족도, 그리고 성적도 비슷하게 나왔었고요. 성적 증진에 매우 그렇다라고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동기, 저는 이제 이걸 가장 좋게 봅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재미없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50% 이상의 학생들이 재밌었다라고 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땡큐죠.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하고, 정말 고마워. 이렇게 재밌게 공부해줘서 너무 고마워. 나는 이게 좋아서 요거 교수를 하는데 너희들이 이 과목을 좋아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이 한 학기 동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 긍정적인 학습 동기 유발, 요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제 뭐 이양 쭉 자세한 것도 보면은 인터넷 강의들 애들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인강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뭐 되돌려서 시청 가능했었고, 이해 못한 부분을 돌려볼 수 있다, 2번에 걸쳐서 한다, 뭐 휴대폰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심할 때, 이건 정말 감동이에요. 심심한데 공부할까? 라고 보는 거는 정말 기적이죠. 이런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이제 하나 학생은 누워서 치주학을 공부해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워서 보다가 졸리면 끊고 자고요. 아침에 교수님 얼굴 한번 볼까? 그러면서 수업 듣고, 되게 생소한 환경들이 열리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3년 정도 해보니까 그 결론들이 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과목에는 적용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과목의 난이도 내지는 특성에 따라서 직접 봐가면서 해야 되는 과목이 있는가 하면은 인문편 같은 경우는 동영상 올려도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반대로 모든 교수님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특성상 자신의 어떤 그 특성에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 강의는 15분 이상 넘으면 안 봅니다. 저희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야동도 10분 넘으면 애들 안 보거든요. 정말로 보라고 돈을 줘도 지금 볼까 말까인데 15분 이상 공부하면서 보라고 하면 안 봅니다. 짧아야 되고요.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15분 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퀴즈는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플리커라고 하는 다른 툴이 나왔는데 플리커.com이 유튜브랑 연동이 돼서 유튜브에서 봤는지 안 봤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근데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퀴즈가 너무 좋아서 퀴즈 통해 가지고 애들의 현황을 보고 그걸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영상은 당연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퀴즈를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1대1 커뮤니케이션이 좋아진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다 체크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관련해가지고는 요 책 3가지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교실을 만드신 존 버그맨이랑 아론 샘즈가 쓰신 이 2권의 책과 그다음에 칸 아카데미를 만드신 분의 요 3가지 책을 보시면은 제가 한 이야기의 대부분이 사실은 이 책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아마 되실 것 같고요. 그 존 버그맨 선생님이랑 아론 샘즈가 동영상 얘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 강의 옆에다가 제 얼굴을 넣는 거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도 되게 부끄럽습니다만 넣는 이유가 사회적인 계약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는 동영상 만드는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편집도 엉망이고 막 마이크도 물고 막 뭐 이런 데서 하니까 학생들이 애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애쓴다 라고 하면서 사회적 계약이죠. 야 저렇게 애쓰는데 공부해 주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학생들이 동영상에 대한 어떤 어프리시에이션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강의만 하면은 저애가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막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은 학생들이 그래도 조금 더 노력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이 수업을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이 책에 사라 그러니까 내지는 21세기에 어울리는 디지털 수업이 될 것 같아서 최첨단인 것 같아서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 놓으면 내년에는 안 찍어도 되겠네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반드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교수법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테크놀로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고 동영상 촬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요. 공부의 양은 많아집니다. 물론 내년도에 동영상을 안 찍어도 되니까 편하긴 하지만 왠지 내년에 작년 거 쓰면 애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또 찍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동영상을 조금 더 이제 잘하게 되니까 그때 시기적절한 코미디랑 뭐 드라마 같은 거 장면 넣어가지고 하면은 더 재밌으니까 또 다시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만 사회적인 계약이죠. 학생들이 교수님이 이렇게 발악을 하시는데 공부해 주자. 뭐 그런 발악의 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많이 질문 받는 게 동영상을 50분짜리 내지는 이거 1시간도 부족한데 어떻게 15분짜리로 만듭니까? 라고 하는데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그 구글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3년도까지 전 인류가 만들어낸 문자와 인포메이션이 이틀에 한 번씩 동일한 양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학생들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50분으로 줄이는 것도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양은 어차피 50분 줄이는 거나 15분 줄이는 거나 힘든 건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인 에센스만 전달하고 학생들에게 호기심, 내가 이 과목에 대한 관심만 갖게 해주시면은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들어갑니다. 커피 하나랑 아이패드 하나 딱 이렇게 달랑 들고 들어가죠. 들어가서 로그인하고 소크라티브로 퀴즈를 봅니다. 그럼 요 화면 띄워놓고서는 여기 상에서 이제 정답, 오답 막 웃고 떠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치대를 하나 달아놓으시면 조금 편한데 거치대를 달아놓고 아이패드를 연결하면은 공중에서 카메라로 띄워놓고서는 학생들 협업한 걸 걷어가지고 보면서 옛날에 저희 OHP 하듯이 이렇게 착 보여주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서 1조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이거 땡이야. 요거 이렇게 하면 틀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거를 그대로 같이 바로 공유할 수 있죠. 아이들의 필기와 아이들의 답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 친구들은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또 배우면서 나와 다른 생각을 보면서 도움이 되죠. 물론 강의는 아이패드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툴 하나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신기한 툴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게 가장 기억에 남으실 건데요. 저희들 이제 뭐 10년, 20년 전에 학교에서 다 배웠던 시절이죠. 받아 적고 필기하고 졸면 친구 거 복사하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10년 전에 배운 대로 그대로 가르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뭐 중요하긴 하지만 새로운 툴들이 나왔기 때문에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도에 이제 의과 쪽에서는 가상현실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수술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집에 있는 일반 사람들도 요것만 쓰면은 수술방에서 수술을 그대로 보고 들을 수가 있게 됐죠. 구글에서 나온 카드보드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마분지예요. 마분지인데 이거를 착착 접고 스마트폰을 꽂으면 가상현실 툴이 됩니다. You guys ready? Pick up your devices and look in their cardboard. It allowed us to go somewhere we wouldn't normally be able to go. This is the Great Wall of China. Got to see the place itself so we could actually understand what she was talking about. How long would it take to walk the length of the Great Wall of China? So much more enriching than just showing them a picture or just having them read about it.
this device can actually make us go to places that we've never been before. It brings 네. 요즘 학생들이 와 하는 순간은 뭐 다음 주 휴강 뭐 이러면 와 하죠. 근데 교실에서 학생들이 저걸 쓰면 정말 와 합니다. 저거에서 이제 실제 얘는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주고요. 그 안에 있는 위치로 같이 이동을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만리장성의 길이를 계산하고 안에 들어간 벽돌의 개수를 계산하면서 수학 시간이에요. 하지만 지리가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가고 건축이 들어가죠. 수업의 이제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카드보드라고 하는 걸 구글이 만들었는데 저 만드는 도면을 무료로 배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누구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오려서 만드셔도 되고요. 만들기 힘드시면 사셔도 되는데 가격이 저렴한 거는 1,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사용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치과 쪽에서 살려고 했는데 이거를 안 하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제가 인문학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인문학을 제가 하면 이걸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구글 아트 앤 컬처라고 홈페이지가 있고요. 스마트폰 어플도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1000여 개의 박물관, 미술관에 있는 모든 그림, 모든 공간, 그리고 유명한 산이나 바다 이런 데를 다 스캔을 했어요. 저희가 일반 쓰는 디지털 카메라의 100배 해상도로 스캔을 해왔습니다. 그거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어요. 우피치 미술관에 가면은 보티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직접 가서 보기는 어렵고요. 이 그림에 들어간 이 색상이라든지 보티첼리의 붓터치를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툴을 이용을 하시면은 정말 자세하게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손상되어 있는 부분까지 그대로 볼 수 있고요. 그 그림을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쭉 줌아웃을 하시면 그 보티첼리의 그림이 걸려있는 복도가 나와요. 그럼 복도에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으로 가서 또 설명을 하면 그 그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저희 일반 유저들이 컬렉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그림이 좋아요 하면 여기 좋아요 버튼을 누르시면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컬렉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작가 내지는 뭐 그림의 소재를 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치과죠. 서양화에 나와 있는 치과 그림들을 모으면 컬렉션이 됩니다. 이걸 전 세계에 공유를 해요. 그러면 어느 날 서양화에 나와 있는 의과 그림을 가진 사람이 저랑 같이 한번 모아 보실래요? 그러면 치과랑 의과랑 같이 그림 쉐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뭔가 또 책이 나오고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죠. 옛날에는 죽어있는 지식들이었고 정보였는데 모아놓으니까 아이디어가 무한대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마도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영화 내지는 뮤지컬 다들 잘 아실 건데 제가 이제 집에서 저희 아이를 위해 가지고 만든 스토리입니다. 이 오페라의 유령이 된 배경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가르니에라고 하는 극장입니다. 그 극장을 이제 직접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아이에게 오페라의 유령이라는 영화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구글 아트 앤 컬처 통해 가지고 갑니다.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안이 스캔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각종 그림, 조각상들이 다 스캔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구글 스트리트 뷰처럼 클릭을 하시면은 극장 안을 돌아다니실 수가 있어요. 가장 좋은 점은 일반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계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일반인이 갈 수 없는 공간까지 스캔이 되어 있습니다. 무대 뒤를 저희가 언제 가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무대 뒤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높은 데 못 갑니다. 가르니에 극장 18m 위에 천장화가 있는데 이걸 샤갈이 그렸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너무 높으니까 아무도 몰랐죠. 보면은 샤갈이 그린 8명의, 샤갈이 좋아했던 8명의 음악가가 그린 만든 발레 작품과 음악을 샤갈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게 누군지 알기 편하게 샤갈이 이름을 써놨습니다. 보면은 샤갈이 이 이름을 써놓고 잉크가 번져 있는 자국까지 저희가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와 함께 샤갈이 18m에서 하다 보니까 힘들었나 보다. 그래서 잉크가 번졌나 보네. 베를리오즈는 누굴까? 베를리오즈라는 사람의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 음악을 듣고요. 샤갈은 누굴까? 그림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니에라는 사람은 누굴까? 38세의 무명의 천재 건축가였다는데 이걸 만들 때 얼마나 신났을까? 건축, 음악, 역사, 지리 모든 과목이 한꺼번에 됩니다. 또한 이 오페라 유령에는 그 지하에 물에 배 타고 다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이 가르니에가 극장을 만들 때
세느강에서 강물이 계속 넘어와서 막고 하다 실패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저 공원처럼 이렇게 호수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를 들어가서 구글 스트리트 뷰처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일반인은 못 가요. 하지만 저희는 가죠. 요거를 하고 나면은 애가 이제 흥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종일 이제 오페라 유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샤갈의 그림이 있는 그 위에 가가지고 파리 전경을 쫙 보여주면은 그 짧은 이 순간 동안 이 아이의 상상력은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오페라 유령 가면 만들고, 그다음에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저보고 찍고를 한 다음에 영화 찍고. 그래서 결국 이제 밥을 먹을 때도 가면을 안 벗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입이 뚫려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이러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오페라하고 자기는 그 에릭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에릭이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고 막 노래 부르고 하는데 감동이죠. 이거는 이런 교육이 어디 있어요. 가서 봐도 어두침침한 데서 다 돌아보지 못하는데 이 앉은 자리에 애를 이렇게 한번 팍 튀어준다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한번 팍 튀어주고 싶었죠. 임플란트 수술방으로 한 번도 안 가본 학생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당연히 요거를 좀 사주려고 했는데 위에 분들은 안 사주죠. 그래서 제가 사비로 제일 저렴한 데를 찾아가지고 네이버에서 구글 카드보드 검색하면은 1,200원짜리가 나옵니다. 70개 저렴했더니 한 12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요. 70개나 사는데 좀만 깎아달라고 해서 10만 원에 딜을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나눠주고요. 교수님 이게 뭐예요? 자, 조립하자 해가지고 같이 막 시끌벅적 조립을 하고요. 스마트폰 꽂고 임플란트 수술방에 들어가면 와 하고 터지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임플란트 수술해도 뭔지 아는 거예요. 가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좋죠. 그 내용이 이제 신문에 나와가지고 막 서울대 교수님들 찾아오시고 막 그랬습니다만 어쨌건 재밌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이제 라이브 서저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하신 분들은 뭐 몇백만 원씩 내고 실제 수술하는 거를 직접 보러 오세요. 근데 학생들은 그럴 기회가 없죠. 대부분 뭐 동영상, 사진 내지는 편집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는데 뭐 인터넷이 워낙 좋으니까 라이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라이브를 했습니다. 교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갑자기 화면에서 제가 나오니까 이제 놀랬죠. 여러분 저는 수술방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로그인을 막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직접 없으면 애들이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레지던트가 이제 학생들을 지키고 있고요. 이제 저는 라이브로 서저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요즘 유행하는 마리텔처럼 애들이 댓글을 막 달기 시작을 해요. 이제 뭐 안 보여요 그러면 제가 피해주고요.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답도 말해주고 하면서 생중계를 시작을 합니다. 수술 중에 이제 가끔씩 뭐 돈을 보내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모아놓고만 있습니다. 떼돈을 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이렇게 뭐 라이브 서저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TTP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냥 뚝딱뚝딱 만든 건데 학생들 한 학기 동안 뭐 힘들어요, 투덜투덜 되지만 공부 좋아하는 학생들은 더 시키면 더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의 아이콘 헤르미온느라고 해리포터에 나오는 여학생인데 마법의 목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학기 수업을 듣고 시간을 다시 감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또 듣고요. 또 감고 또 들어서 3번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3배 많은 공부를 한 거죠. 욕심이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결국은 학기 끝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마법의 목걸이를 뺏기고 영화가 끝나는데 어쨌건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내가 너한테 3과목을 가르쳐줄 지식은 없으니까 딴 데서 공부를 해와라. 그거를 학점으로 카운트를 해줄게. 해서 무크를 이용을 합니다. 정말 매시브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육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오픈이고 무료입니다. 제일 유명한 건 이제 코세라, 에드엑스, 유데미 정도가 제일 유명한데요. 현재로서는 코세라가 가장 크고 전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 것들이 가장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코세라 거를 학생들에게 권장을 해서 제가 지정을 해줍니다. 뭐 정말 생뚱맞은 걸 들으면 안 되니까 저는 치과이기 때문에 이 환자 바이탈 사인 체크하는 거, 그다음에 치과의 역사, 그다음에 의학 통계 이런 것들만 듣고 들어오면은 어디셔널하게 카운트해서 학점을 올려주겠다. 70명 중에 한 2~3명 들을까 했는데 40몇 명이 들었어요. 욕심쟁이들입니다. 애들이 공부 이렇게 찔러주면 더 해요. 막 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한테 이제 권해가지고 했더니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들었고. 그래서 그거 끝나면은 그 대학에 직인이 찍혀 있는 서티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업하신 원장님들은 이런 걸 또 찾아서 들으시죠. 존스 홉킨스 걸 듣고 마치 갔다 온 듯이 병원 옆에 탁 걸어오려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어쨌건 뭐 목적은 약간 좀 그렇긴 하지만 공부를 스스로 한다는 건 되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요즘 시대가 좋아졌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 모든 이제 교육에 대한 노하우들이 사실은 이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이라는 그룹을 통해 가지고 많이 쉐어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그룹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국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사우스 코리아라고 해서 최초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페이스북 들어오시면은 GEG,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라고 이제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이렇게 단촐하게 한 3명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싱가포르에도 초대를 받아서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뭐 정말 다양한 일본 사람들 만나면서 모임이 커졌고요. 결국은 이제 그 모임이 이제 커져서 얼마 전에 이제 대형 사고를 쳤죠. 제가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구글 캠퍼스에 들어가서 구글 에듀 페스티벌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분들 다 섭외해가지고 이제 크게 페스티벌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했을 때 천안에 계셨던 교수님들 몇 분도 직접 오셔가지고 듣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모임들을 이제 계속 하려고 하고요. 계속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 PD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들이 계속 내 교육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가 학생들한테는 좋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공부하는 거를. 그래서 구글이 이제 그런 거를 어떤 배지처럼 붙이고 다니시라고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Certified Educator라고 해서 요 공인 과정인데 시험이 10,000원짜리예요. 하루면은 끝나는 아주 간단한 시험인데 요거 끝내놓으시면은 저도 이제 이메일 아래에 있는데 구글 Certified Educator를 이메일 아래에다가 탁 넣어 놓으시고 조그만 배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메일 안에 넣어 놓으시면은 이메일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죠. 구글에서 뭐 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공부했는데 누군가는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 인정받으시면 좀 폼이 나실 것 같고요. 점점 더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Certified Trainer 해서 저처럼 다른 분들을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과정도 있고요. 이노베이터는 혁신을 일으키는 거. 요거는 이제 미국에 가셔가지고 직접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만 레벨이 점점 높아질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교수들끼리도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점점 더 구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걸 개발하려고.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것들, 근면성실하게 사는 것들 하면은 개미를 떠올리죠. 뭐 노력의 아이콘 최고인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과학 연구가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사이언스에 나왔는데요. 개미들한테 여기다가 페인트 칠을 해줬어요. 그리고 2주 동안 24시간 동안 카메라로 촬영을 한 겁니다. 움직임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가.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열심히 일한 개미가 3%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라고 어릴 시절 동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자기들은 3%만 일을 하고 있고요. 72%는 절반, 25%는 한 번도, 2주 동안 한 번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물론 연구에서는 맨 뒤에 요게 아마도 뭐 너무 나이가 많거나 어려서 그랬을 거다, 퍼더 스터디가 필요하다, 뭐 뻔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어쨌건 충격적인 사실입니다만 이걸 통해서 저희가 대학 교육의 어떤 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죠. 저는 치주학을 가르칩니다만 제 학생들이 모두 이 3%가 되기를 원해요. 치주학만 공부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25%, 치주학에 관심이 없어요. 공부에 관심이 없고요. 72% 절반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3%가 되길 기대하니까 학생들에게 스트레스가 가고요. 과도한 공부량이 오죠. 다음 시간까지 챕터 다 읽어오세요. 근데 그 수업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게다가 과목 재미도 없어요. 싫어하는 과목이에요. 어쩔 수 없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떨까? 그 학생 중에서 3%만 찾는 거예요. 치주학을 좋아하는 학생을 3%를 찾고요. 25%. 얘네들은 정말 치주 문맹이죠. 얘네들을 좀 읽을 수 있게 가르쳐주고 얘네들을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그래서 뭐 이번 학번 애들은 도통 뭐 해부학에 관심이 없어. 삐지시지 말고요. 3%의 해부학 신동을 찾으시면 돼요. 그 학생들 중에서 3% 반드시 존재합니다. 정말 깊이 파고자 하는 학생들을 찾아서 가르쳐 주시면 돼요. 72%는 문맹 퇴치하는 기분으로
이것만 알고 졸업해라. 이것만 알고 졸업해라. 이렇게 가르치시면 됩니다. 해피하죠, 애들도. 기대치가 낮으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라고 공부를 합니다. 나머지 25%. 얘네들은 공부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어느 분야에서는 3%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돼요. 가서 이야기해 보시고 상담하다 보면 어느 과목에서는 3%가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거를 찾아주시면 교수님도 행복하고 학생도 행복하죠. 이런 게 이제 앞으로의 대학 교육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치과의사로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이제 로봇들인데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사랑니를 빼는 로봇이 개발이 됐는데 성공적으로 사랑니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충격입니다, 저희들은. 의과 영역에서는 올해 초에 존스 홉킨스에서 이 살을 꼬매주는, 수처를 해주는 로봇이 개발이 돼가지고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조만간 수술 끝나면은 교수님이 나가면서 꼬매라 그럼 네 삐리삐리 뭐 하면서 와서 꼬매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올 것 같아요. 그런 시대 앞에서 모두가 한 방향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3%는 자기의 길을 가야겠지만 나는 뭐 빅데이터가 좋아 그럼 의료랑 살짝, 나는 디자인이 좋아 그럼 약간 뭐 다른 쪽으로, 나는 저처럼 이제 ICT를 통한 교육이 좋아 그럼 학교에서 남는 거고, 모두가 다양하게 각자의 역할에서 3%가 되는 걸 찾아주면은 진짜 행복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플립트와 구글 플랫폼을 이용한 대학 교육 혁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많은 내용과 강의 자료들 그리고 일부 강의들은 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JC 파크랜드, JCP를 원래 제가 쓰려고 그랬는데 누가 쓰고 계셔서 이 한국인은 파크랜드가 최고죠. 그래서 JC 파크랜드라고 해서 했습니다. 오셔서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시고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강의를 좀 마칠까 하고요. 말씀드린 카우트를 지금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경품도 준비해왔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카우트.it에 들어오시면 로그인이 가능하시고요. 자, 요 화면은 제가 getkaut.com에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으로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강의들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내놨는데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 하시면 이제 강의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이 kaut.it에 들어오시면 방 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로그인 하시고 게임을 시작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방 번호가 떠요. 물론 이 로그인도 지메일이랑 연동이 되니까 모든 게 그냥 편하게 끝나죠. 자, 방 번호, 핀 번호 곧 나올 겁니다. 네, 951-4446 치시면은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의 전화번호 뒷자리 4개 내지는 뭐 이니셜 하나 써주시면은 저랑 바로 게임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 직구준 학생들은 로그인 할 때 뭐 여기다가 이름을 막 이상한 욕을 쓰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요거 이제 바로 커서를 대시면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정치적으로 문제 없는 아이디로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주 빠른 속도로 문제가 지나가고요. 아래 4개의 보기가 나옵니다. 그 보기가 1, 2, 3, 4가 색깔이 다 달라요. 만일에 4번인데 얘가 무슨 색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그 색깔을 눌러주시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시간이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빨리 정답을 맞추셔야 성적이 올라갑니다. 네, 혹시 뭐 시간 더 드려야 되나요? 괜찮으세요?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문제가 엄청 빨리 지나갑니다. 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비즈니스, 거버먼트, 에듀케이션을 가는 지금 뜨는 서비스를 오늘 말씀드린 가장 큰 주제였죠. 뭐죠? 구글 검색, 구글 앱스, 구글 지도 반출, 네이버.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정답 하신 분이 이제 나오고요. 남은 시간이 나오고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모든 분이 정답을 맞추신 거예요. 자, 여기 또 성적을 중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나무 교수님이 어디 계신 나무 교수? 예. 지금 1등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정답을 빨리 누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4문제 남았습니다. 역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자만하지 마시고 자, 바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플립드 클래스룸 핵심 포인트 4가지가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뭐였었죠? 자, 교사 역할에 변화가 생긴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활동을 한다. 수업 시간에 졸아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창의적인 수업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있었는데 플립드 러닝의 핵심 포인트가 아닌 것은 네, 정답은 네, 3번이죠. 아이쿠, 네. 아이쿠,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 가지고 왜 오늘 교육이 잘 안 됐을까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사 역할에 변화가 생기죠. 가이드로 내려가는 겁니다. 세이지에서 가이드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피어 러닝과 하면서 같이 배우게 되고요. 졸아도 시험 요건 아니죠. 네, 요거를 이제 학생들의 교육이 공평해진다. 그게 3번째 포인트였고, 창의적 수업이 가능해지죠. 자, 남우 교수님이 여전히 1등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사라져 버리셨는데요. 네. 5780 교수님 누구신가요? 네, 역시 김영 교수님,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지금 이제 2번째까지 봤고요. 3문제 남았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툴이었죠. 수업 중 퀴즈나 문답을 하기에 좋은 2가지, 뭘까요? 제가 요거 함정을 살짝 파놨어요. 아마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소크라테스를 아마 누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차 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걸요? 네, 2분 계시네요. 소크라티브죠.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크라티브입니다. 네, 소크라티브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고요. 뭐 60명 이상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70명, 80명 해보는데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김영 교수님,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자, 이제 2문제가 남았습니다. 4번째 문제입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어떤 모임의 장이라고 전 세계로 많은 어떤 그룹이 있다라고 소개해드렸었죠. GEG, 사우스 코리아, SES, SBS, JTBC. 네, 정답은 GEG 사우스 구글 에듀케이터 그룹 사우스 코리아. 페이스북에 오셔서 가입하시면은 좋은 정보들 같이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난공불락이네요. 역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구글 이용 교육에 욕심 있는 분이 인증하시라고 뭔가 과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구글 공인 검색왕,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키보드 워리어 1단, 공인 인증서.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 예, 이렇게 해서 요걸 하시면 되겠죠. 자, 명예의 1등은 네, 김혜영 교수님 되시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제가 상품으로 제가 쓴 구글 클래스룸의 교과서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